1978년 여름 충청북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27살의 초등학교 교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김선희 씨는 그날 오후 4시경 교실에서 가방과 교재를 그대로 둔 채 학교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그 흙길은 논밭과 숲이 이어진 마을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안전한 길이었죠. 하지만 김선희 씨는 그 길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발자국 하나, 옷자락 한 조각조차 남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며칠 밤낮을 뒤져도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 김선희 씨의 제자였던 이들이 어른이 되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 다시 한번 이 사건에 주목하게 만들었죠.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날의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978년 7월 중순 충청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30명 남짓한 이 작은 학교에서 김선희 씨는 2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27살의 김선희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이 산골 마을에 부임해왔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그녀였지만 아이들과 어울리며 마을에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역시 이 젊고 성실한 교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김선희 씨는 평소와 같이 오전 8시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여름 햇살이 교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복돼 울려 퍼지던 그런 평범한 하루였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김선희 씨는 교실에서 다음 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쓰인 글씨를 지우고 아이들이 제출한 숙제를 확인하며 정리하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최영호 씨는 그날 오후 4시경 김선희 씨가 교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평소 같으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날은 가방과 교재를 교실에 그대로 두고 나온 것입니다. 최영호 씨는 나중에 혹시 잠깐 화장실에라도 다녀오시는 건가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선희 씨가 가방도 없이 교실을 나서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 순간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김선희 씨는 학교 정문을 나서서 평소와 같은 길로 향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녀가 살던 집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거리였어요. 논밭 사이로 난 흙길을 따라가다가 작은 숲을 지나면 마을 중심부에 도착하는 코스였습니다. 이 길은 마을 사람들이 매일 오가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러 나가는 어른들과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로 붐비는 곳이었죠. 위험할 것도 없고 김선희 씨 역시 지난 2년간 같은 길로 매일 출퇴근했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선희 씨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경 학교를 나선 그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김선희 씨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마치 하늘로 승천이라도 한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날 저녁 김선희 씨의 집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내일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시간이었지만 집은 적막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급한 일로 어디 다녀오시는 건 아닐까, 내일이면 나타나시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선희 씨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78년 7월 16일 아침 8시, 평소라면 김선희 씨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실은 텅 비어 있었고 어제 그대로 남겨둔 가방과 교재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일찍 등교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오지 않자 복도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호 씨는 김선희 씨의 교실을 들여다보며 이상함을 느꼈죠. 어제 가방을 두고 간 것도 그렇고 이렇게 지각하는 일은 김선희 씨답지 않았거든요.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요? 최영호 씨는 동료 교사들과 상의한 후 김선희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시원했고 논에서는 벼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선희 씨가 살던 작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 대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창문 사이로 들여다본 집 안은 어제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지 않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고 침대는 개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죠. 선생님, 선생님. 최영호 씨는 집 주변을 돌며 김선희 씨를 불러봤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어제 저녁부터 김선희 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전 10시경 결국 학교에서는 지역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각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각했지만 가방을 두고 간 것과 집에 흔적이 없다는 점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을 담당하던 김형수 경위는 김선희 씨의 집과 학교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었나요? 김형수 경위는 학교 관계자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김선희 씨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어제 오후 4시경 학교를 나선 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경찰은 즉시 김선희 씨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목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논밭 사이의 흙길, 작은 숲길, 가을가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발자국 하나 찾을 수 없다니. 수색에 참여한 마을 이장 이만석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최근에 비가 온 적도 없어서 흙길에는 발자국이 남아있기 마련인데 김선희 씨가 지나갔을 만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들어 산속으로 들어간 건 아닌지 아니면 가을에 빠진 건 아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찾아 나섰어요. 선생님, 선생님. 마을 곳곳에서 김선희 씨를 부르는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산새의 울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뿐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첫날 수색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은 내일 더 넓은 범위에서 수색을 계속하기로 했죠.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선희 씨의 빈집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 안은 주인을 기다리며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김선희 씨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한 실종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1978년 7월 17일 김선희 씨가 실종된 지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전날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갔어요. 인근 파출소에서 추가 인력이 파견되었고 마을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수색대를 조직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수색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형수 경위는 수색 구역을 격자 형태로 나누어 빠뜨리는 곳이 없도록 했어요. 학교에서 김선희 씨 집까지의 경로를 중심으로 반경 2km 내의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을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찰은 김선희 씨가 길을 걷다가 실족해서 가을에 빠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의 수심은 어른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물살도 그리 세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가을개는 발자국이나 옷자락 같은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산속 수색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울창한 숲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혹시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어디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확인했어요. 나뭇가지에 걸린 천 조각이라도 있으면 단서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수색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갔다면 분명히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김선희 씨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수색견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김선희 씨가 입었던 옷가지를 가져와 냄새를 맡게 한 후 추적을 시도했어요. 수색견은 학교에서 출발해 평소 김선희 씨가 다니던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논밭 사이의 흙길 중간 지점에서 수색견이 멈춰 섰어요. 더 이상 냄새를 따라갈 수 없다는 듯이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김선희 씨의 흔적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김형수 경위는 수색견이 멈춘 지점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특별해 보이는 것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시골길이었고 양쪽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분명히 이곳에서 뭔가 일어났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혹시 김선희 씨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조용한 분이었어요. 누구와도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요. 마을에 온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아이들하고만 지내시고 어른들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인사는 항상 밝게 하시고 예의 바른 분이었죠. 주민들의 증언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김선희 씨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왜 사라진 걸까요? 혹시 외지에서 온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김형수 경위의 질문에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낯선 트럭이 마을을 지나가는 걸 봤어요. 요즘 도로 공사 때문에 가끔 공사 차량들이 다니긴 하지만 그날 저녁에 개들이 유난히 많이 짖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요. 이런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정확한 시간도 차량의 특징도 불분명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 일이라고 하니 김선희 씨 실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도 어려웠어요. 사흘째 수색에서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혔지만 김선희 씨의 흔적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마을 이장 이만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아왔지만 이런 미스터리한 일은 처음이었어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랬어요. 김선희 씨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고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1978년 7월 20일 김선희 씨가 실종된 지 5일째가 되자 지역 언론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신문에 산골마을 여교사 실종, 경찰 수색 중이라는 제목으로 첫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김선희 씨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와 실종 경위, 그리고 경찰의 수색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 작은 기사가 실리면서 사건은 마을 밖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일간지 사회부 기자가 이 소식을 접하고 취재차 마을을 찾아왔어요. 도시에서 온 기자에게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선생님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흔적 하나 없어요. 마치 하늘로 올라간 것 같아요. 기자는 김선희 씨의 동료 교사들과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서나 사건성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범죄의 징후도 없고 자살이나 가출을 암시하는 정황도 없었으니까요. 혹시 개인적인 고민이나 갈등은 없었나요? 기자의 질문에 최영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선희 씨는 정말 모범적인 교사였어요. 학생들을 예뻐하고 수업 준비도 성실하게 하고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동료로서 눈치챘을 텐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기자는 김선희 씨의 가족도 만나보려 했습니다. 김선희 씨의 부모님인 김종철 씨와 박정자 씨는 딸의 실종 소식을 듣고 마을로 달려온 상태였어요. 저희 딸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박정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교직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깊어요. 연락도 없이 사라질 아이가 절대 아니라고요. 김종철 씨 역시 딸의 평소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선희는 어릴 때부터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어디 가는 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자의 취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전국지에 실린 기사도 기존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산골 여교사 미스터리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호기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더 큰 사건들이 터지고
김선희 씨 실종 사건은 뚜렷한 진전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경찰의 수색도 축소되기 시작했어요. 김영수 경위는 여전히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흔적이 없을 수가 있나요? 김형수 경위는 동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십 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실종 사건이라고 해도 어떤 단서라도 있기 마련인데 김선희 씨 사건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어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김선희 씨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에 묻혀버렸습니다. 김선희 씨가 살던 집은 한동안 그대로 비워져 있었어요. 가족들이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그대로 두었던 거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김선희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집은 비어있는 채로 남겨졌습니다.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도 세월의 변화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 수도 감소했고 결국 1980년대 마을 인근 학교와 통폐합되었습니다. 김선희 씨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교실도 문을 닫게 되었죠. 하지만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선희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 특히 그녀의 제자였던 아이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날 때까지 말이죠. 세월이 흘러 1990년대가 되고 2000년대가 다가오면서 김선희 씨 실종 사건은 거의 잊혀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언젠가는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003년 가을, 김선희 씨가 실종된 지 2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제자였던 몇 명이 우연한 기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아가던 이들이 추석을 맞아 마을에 내려온 것이었죠. 박은영 씨는 그때 김선희 씨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78년 당시 10살이었던 그녀는 이제 35살의 회사원이 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김선희 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이었잖아.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야. 맞아. 우리가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안 오시더라고. 동창들은 25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박은영 씨가 갑자기 이상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 그날 뭔가 이상한 걸 본 것 같아. 동창들이 박은영 씨를 주목했어요. 선생님이 사라지신 그날 말이야. 하교 후에 집에 가는 길에 논두길에서 선생님을 본 것 같거든.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계셨어. 박은영 씨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누구랑 함께 계셨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였던 것 같아. 그런데 목소리가 좀 컸어. 마치 다투는 것 같았거든. 박은영 씨는 25년 전 어린아이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세세한 부분까지는 기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 선생님이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 이 이야기를 들은 동창 중 한 명이 제안했어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보는 게 어떨까?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며칠 후 박은영 씨는 지역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25년 전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1978년 7월 15일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사라지신 바로 그날 오후였어요. 함께 있던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박은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낙 멀리서 봤고 어렸을 때 일이라. 다만 키가 큰 남자였던 것 같고 목소리가 컸다는 건 확실해요. 경찰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터라 새로운 단서가 나온다면 재수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은 보관되어 있었지만 관련 증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물증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박은영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김선희 씨와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당일 수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제자에게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어요. 당시 김선희 씨 반 학생이었던 이철수 씨는 그날 선생님이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걸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교 근처에서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하시는 모습이었는데 뭔가 좋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혹시 김선희 씨가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가방도 두고 나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했어요. 어린아이들의 25년 전 기억이라는 한계도 있었고, 무엇보다 김선희 씨와 갈등을 벌였을 만한 인물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 증언들은 사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김선희 씨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나 가출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만남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경찰은 당시 마을에 살았던 모든 성인 남성들의 명단을 다시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수사는 쉽지 않았어요. 박은영 씨와 다른 제자들의 증언이 나온 후 지역 경찰서는 김선희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새로운 증언이 나온 이상 다시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어요. 담당 형사 정민호 씨는 우선 1978년 당시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두꺼운 파일 속에는 당시 김형수 경위가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실종 당일부터 몇 개월에 걸친 수사 과정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도 꽤 철저했네요. 정민호 씨는 기록을 읽어가며 감탄했어요. 비록 25년 전이지만 김형수 경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주민 전체에 대한 신원 조회, 김선희 씨의 개인사 파악, 주변 지역 수색까지 빈틈없이 진행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박은영 씨 같은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거죠. 어린아이들의 말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던 시대적 분위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 자신도 그때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민호 씨는 박은영 씨를 다시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박은영 씨는 눈을 감고 25년 전 그날을 떠올려 보려 했어요. 논두길이었어요. 학교에서 우리 집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서였고요. 선생님이 누군가와 서 있는 걸 봤어요. 거리는 얼마나 되었나요? 한 50m 정도. 그래서 얼굴까지는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확실했어요. 그때 입으셨던 하얀 블라우스가 기억나거든요. 함께 있던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키가 컸어요. 선생님보다 한참 컸고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컸어요. 화난 것 같았어요. 박은영 씨의 증언은 일관성이 있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이지는 않았어요. 25년이라는 시간과 당시 10살이었다는 나이의 한계였죠. 정민호 씨는 다른 제자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이철수 씨 외에도 몇 명의 제자들이 그날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저도 뭔가 이상했던 건 기억해요.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모습이셨거든요. 당시 제자였던 김미숙 씨는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뭔가 마음이 무거워 보이셨어요. 자주 창밖을 바라보시기도 하고요.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김선희 씨가 실종 당일 뭔가 걱정거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1978년 당시 마을에 살았던 성인 남성들의 명단을 다시 검토했어요. 하지만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마을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연락이 닿는 사람들을 찾아가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봤지만 새로운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어요. 김선희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나요? 아니요. 그냥 마을에서 가끔 마주치는 정도였어요. 혹시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전혀요.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셨는데 누구와 다툴 이유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증언이 비슷했습니다.
김선희 씨는 마을에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증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이만석 씨의 아들 이영수 씨였어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김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그날 저녁에 누군가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다면서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무슨 일이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영수 씨의 증언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혹시 김선희 씨 실종과 관련해서 마을 이장에게 무언가를 요청한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만석 씨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높았어요. 물증은 이미 사라졌고 증인들의 기억도 흐릿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용의자나 동기를 찾기 어려웠어요. 몇 달간의 재수사 끝에 정민호 씨는 한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증언들이 나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에 부족했어요. 결국 사건은 다시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언젠가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었으니까요. 2003년의 재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된 후 김선희 씨 실종 사건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재수사 소식을 짧게 보도했지만 결국 새로운 진전이 없다는 결론만 남겼을 뿐이었어요. 박은영 씨와 동창들은 자신들의 증언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25년 만에 용기를 내어 기억을 되살려봤지만 결국 선생님을 찾는 데는 이르지 못했던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 박은영 씨는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선생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잖아.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마을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농촌 근대화 사업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김선희 씨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논두길도 이제는 포장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희 씨가 살았던 집터에는 다른 건물이 세워졌어요. 오래된 기와집 대신 현대식 주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세월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1978년 당시 장년이었던 분들은 이제 고령이 되었고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선희 씨를 직접 알았던 마지막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당시 동료 교사였던 최영호 씨도 정년 퇴임한 지 오래였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날 때면 김선희 씨 이야기가 나오곤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지금도 가끔 꿈에 나타나 교실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으로 말이야. 하지만 이런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는 것이었어요. 김선희 씨의 가족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인 김종철 씨와 박정자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끝까지 딸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것이었죠. 남동생 김동수 씨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누나 생각을 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특히 매년 7월 15일 누나가 사라진 그날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누나가 어디 계실까요? 김동수 씨는 가족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50대 중반이 된 그에게도 누나는 여전히 27살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가 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줄어들었어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쉬워졌지만 김선희 씨 사건은 워낙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미제 사건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 언급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단서가 없다 보니 깊이 있게 다뤄지지는 못했어요. 단순히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정도로만 소개되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김선희 씨의 제자들은 여전히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중년이 되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김선희 씨에 대한 기억도 함께 전해졌어요. 엄마 어렸을 때 선생님이 계셨는데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지.
왜 사라지셨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 지금도 미스터리야. 이런 식으로 김선희 씨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그녀에 대한 따뜻한 추억만큼은 계속 이어져 나갔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수사 기법들이 개발되면서 과거 미제 사건들을 재조명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DNA 분석, 디지털 포렌식 같은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오래된 사건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김선희 씨 사건의 경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2015년 김선희 씨가 실종된 지 3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해 여름 지역 신문에서 잊혀져가는 미제 사건들이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하면서 김선희 씨 사건도 다시 한번 조명받았어요. 기사에는 당시 재수사를 담당했던 정민호 씨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정말 답답한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흔적이 없는 경우는 드물어요. 혹시라도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후에도 별다른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기억이 흐릿해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김선희 씨 실종 사건은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딘가에 있었고 언젠가는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5년 현재 김선희 씨가 실종된 지 4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건은 그 누구도 풀어내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1978년 그 여름날 이후로 김선희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 산골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농촌 개발과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옛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김선희 씨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흙길은 이제 깔끔한 아스팔트 도로가 되었고 논밭 대신 전원주택들과 펜션들이 들어서 있어요. 심지어 그녀가 가르쳤던 작은 초등학교 건물도 이제는 마을 문화센터로 용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당시 김선희 씨를 직접 알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몇 구순에 가까운 어르신들만이 아득한 기억 속에서 그녀를 떠올릴 뿐이에요. 그마저도 치매나 건강 악화로 인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선희 선생님, 그런 분이 계셨지. 참 오래된 일이네. 90에 가까운 한 어르신은 흐릿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온 마을이 난리였는데 하지만 끝내 못 찾았어.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김선희 씨의 제자들도 이제 환갑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박은영 씨는 현재 57살이 되었습니다. 2003년 재수사 당시 증언을 했던 그녀도 이제는 당시 기억에 대해 확신을 잃었다고 말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제가 정말 그런 걸 봤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워낙 어렸을 때 일이고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날의 기억과 섞였을 수도 있고 미안해요, 선생님.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에 대한 기억들도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목격 증언마저 신빙성이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이에요.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은 이제 역사적 기록에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예요. 담당 부서에서도 새로운 물증이나 결정적 제보가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과거 미제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도 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사 기법이나 빅데이터 분석 같은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오래된 사건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선희 씨 사건의 경우는 애초에 분석할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1978년에는 CCTV도 없었고 휴대전화도 없었으니까요. 현재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가 바로 김선희 씨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이제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는 나이가 되면서 과거를 되돌아볼 여유가 많지 않아요. 가끔 카카오톡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서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때 선생님 정말 좋으셨는데 벌써 47년이 지났네. 우리도 이제 환갑인데 선생님은 영원히 27살로 기억되시는 거야. 정말 어디로 가신 걸까? 살아계시다면 이제 74살이신데. 하지만 이런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김선희 씨의 남동생 김동수 씨는 현재 70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누나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누나는 어디 갔을까요? 이제 나도 곧 누나한테 갈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김동수 씨는 여전히 매년 7월 15일이면 작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비록 요양원에서지만 과일 몇 개와 꽃 한 송이로라도 누나를 기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일인 미디어에서 미제 사건들을 다루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김선희 씨 사건도 가끔 재조명받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재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나 해석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결국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최근에는 AI를 활용해서 과거 사건들을 재분석하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김선희 씨 사건의 경우 입력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김선희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47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그녀가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던 걸까요? 아니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와 예기치 못한 갈등이 벌어진 걸까요? 혹은 정말로 사고를 당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1978년 7월 15일 오후 4시 이후 김선희 씨의 발자취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뿐이에요. 어쩌면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직접적인 관련자들은 거의 모두 세상을 떠났고 물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들이 있는 한 김선희 씨는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2025년 현재도 그 산골 마을에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47년 전 김선희 씨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은 이제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날의 비밀은 여전히 바람 속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아마도 영원히 침묵을 지킬 것 같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워버리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김선희 씨가 여전히 27살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김선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아픔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보여주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 되돌아보게 합니다. 1978년이라는 시대적 한계도 있었지만 한 사람의 실종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가 사라진다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김선희 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그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47년이 지났지만 김선희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날의 흔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